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완전 천사 주는 신인 흑행영편 114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신인, 우주의 창조주인 신인이 몸소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고자 지상에 강탄했도다. 그러나 사람마다 그를 보고도 알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여라. 맞습니다. 여론조사 기간 이래도 되는가? 선거의 판세는 여론조사의 향방에 달렸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여론조사의 정의와 이의 역사는 다음 백과에서 보듯 어떤 쟁점에 대한 사회의 여론을 표본조사를 통해 통계적으로 알아보는 기법이며 처음 미국의 시장조사에서 출발하여 1930년대부터는 정치적 목적의 여론조사가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봐 여론조사가 미국에서 건너왔음을 알 수가 있다. 주목되는 것은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주로 정치적인 평가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론조사는 크고 작은 선거를 앞두고 시행되는 일이 많아 민주주의의 꽃이란 말도 있다. 문제는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끝까지 답변하는 사람이 없는 결점도 있는가 하면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사 결과가 천차만별이고 또한 조사 대상을 놓고 차별성도 있어 여론조사 기관을 믿지 않는 경향이 없지 않다. 과거 여론몰이니 여론조작이니 하는 말들도 있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불신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먼저 말하거니와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이 몇 개가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굳이 알고 싶지가 않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조사 기관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으며 공정성을 가졌느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기왕 여론조사를 할 바에야 어떤 기관이든 바르게 하라고 종용하고 싶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지도자를 평가함에 있어 다른 것은 몰라도 여론조사 기관의 일방적인 편파성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대상자를 두고 한쪽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이러고도 차별화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론조사의 대상자는 정치인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넣어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지난날 모 검찰총장의 경우 엄격히 말해 당시만 해도 정치인도 국회의원도 아닌 공무원의 신분이어서 대상에 포함함은 적절치 않으며 본인도 사양하고 있지 않았는가. 여론조사의 대상자 결정 여부가 조사기관의 고유 권한인지는 모르지만 사회 통념상 비중 있는 정치인의 여론을 조사함이 바람직한 것이고 보면 정당의 대표직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 민주주의 정치의 요체는 정책 대결이 아닌가. 정책 제시가 두드러진 후보를 배제함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후보자의 숫자도 예외일 수가 없다. 현재 의석은 없어도 후보자를 많이 배출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왜냐하면 소속 정당에서 출마자가 많으면 당의 선호도와 정치 성향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기준의 잣대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해명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고도 고의성이 없다고 하겠는가? 이는 공직선거법에도 위배가 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모든 후보자의 여론조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하물며 이의 보장책이 없다는 것은 선관위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행위가 아니겠는가? 선관위는 신뢰가 생명이다. 따라서 선관위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하고 엄정 중립을 지키는 등 주어진 본분을 다해야만 한다. 후보자는 그 대상이 누구든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사전 여론조사를 차별 없이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화제의 중심에 있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를 여론조사의 대상에서 배제함은 TV토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술책이 아니지 심히 의심스럽다. 중앙선관위에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다고는 하나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허 총재의 행적을 가늠해 본다. 그는 1970년경 약 10년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밀정책보좌역을 맡았고 1992년에는 서울 은평구에서 시의원에 출마하여 전국 최다 득표를 하였으며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선 때는 득표 순위 3위를 마크했다. 또한 그는 정치적 예언서라 할 수 있는 3.3 정책을 내놓은 데다 대통령에 3번씩이나 출마하였으며 지난 4.15 총선 때만 해도 257명의 후보자를 배출하고 정당 중에서 여성 후보를 가장 많이 내므로써 선관위로부터 8억 원이 넘는 국가보조금까지 받았다. 세금만 해도 그렇다. 그는 2019년 약 32억 원, 2020년 약 43억 원의 종소세를 냈다. 정치인 중에서는 단연 1위이다. 누가 봐도 명분은 차고 넘치며 이쯤 되면 애국자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당의 대표를 의석수가 전무하다는 이유만으로 여론조사에서 배제함은 속아 웃을 일이며 또한 민주주의의 상식을 의심케 하는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허 총재는 지난 서울시장의 보선 때 다른 후보자와 똑같이 기탁금을 낸 바 있다. 그런데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될 법한가. 몇 개월 뒤면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이번에도 그럴 것인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다른 군소정당의 대표는 몰라도 허 총재만큼은 반드시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난 이의 관철을 위해 2021년 1월 27일 국가혁명당의 밴드에 글을 올렸다. 그 결과 전국의 허경영 지지자들이 나서서 릴레이식 1인 피켓 시위를 펼치는 단초가 됐고 이를 계기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뜻을 모아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이는 후진국과 같은 정치적인 민낯을 보여주는 모양새여서 서글프기 짝이 없다. 선관위와 여론조사 기관의 각성을 촉구한다. 완전천사. 신인이 주는 완전천사. 신인 허경영이 강탄하고부터 우린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야말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 과학만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믿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들은 신인의 유튜브 강연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그
그 중에서도 가장 쇼킹한 것은 2020년 10월 3일 하늘궁에서 있었던 토요 강연 제 1251회가 아닌가 싶다. 나는 이 강연으로 그의 실체를 알게 됐고 그가 신인임을 확신하게 해준 계기가 됐다. 이 강연이 있기 전엔 허경영 자신이 말하고 있는 신인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았다. 사실 겉으로는 신인을 덜 먹이면서도 내심 초인, 초능력자 정도로만 인식했다고나 할까. 그러나 이제는 천사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대천사, 즉 완전 천사를 눈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그동안의 회의적인 시각이 일시에 사라졌다. 긴가민가했던 나로선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 점에 있어 다른 사람들도 나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이 유튜브가 방영되기 전까지 신인이 보여준 천사는 불완전 천사였다. 이 천사는 자기 부인에게 욕짓거리를 하거나 야 하고 소리만 쳐도 천사가 순식간에 나가버린다. 다시 천사를 받으려면 하늘궁을 찾아 신인으로부터 천사를 받아야만 했다. 여간 번거로움이 아니다. 신인은 여태껏 인간에게 완전 천사를 주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 인간을 교육시키기 위함이었다. 신인은 이러길 인간에게 완전 천사를 넣어주면 나쁜 짓을 도맡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인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완전 천사를 넣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신인의 생각이 갑자기 바뀌었다. 그가 완전 천사를 들고 나온 것은 돈 때문이었다. 돈에 연연하지 않는 신인이지만 하늘궁의 본관을 짓는 데 있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완전 천사를 수억 내지 수십억에 팔 수밖에 없었다. 신인은 분양키로 한 완전 천사가 어떤 것인지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소상히 밝혔다. 완전 천사의 경우 투자 등을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도 되는 것을 구분지어 준다. 완전 천사는 실패가 있을 수 없고 보면 시쳇말로 돈방석이며 부자 되는 도깨비 방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행운이 또 어디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천지가 계획할 일이다. 신인은 완전 천사로 인해 신인으로서의 존재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천사는 도덕 선생이며 완전 천사는 척척 박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사는 인간이 거래하는 모든 은행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와 학교 이름까지 지구상의 비밀이란 비밀은 다 알고 있다. 인간 세상에 관해 모르는 게 없다. 사람들이 신인으로부터 완전 천사를 받게 되면 주식 투자, 이사, 부동산 거래, 배우자 선택 등을 안심하고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거래나 계약을 할 때마다 천사에게 물으면 성공과 실패를 정확히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불이익이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영원한 멘토인 천사는 백군과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사자들로서 무조건 신인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고 따른다. 이것만 보아도 허경영은 신비의 존재임을 알 수가 있다. 진짜 빅데이터는 신인이 가지고 있으며 신인은 무한대의 천사를 거느리고 있다. 그래서 신인은 인간들에게 말한다.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천사 멘토를 적극 활용하라고. 천사는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을까?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는 백궁에서 가지고 있고 체크한다. 천사가 해결사임은 이번 유튜브를 통해 알 수가 있었다.
천사를 부리는 사람이 바로 신인이다. 인간에게 완전 천사를 주는 것 자체가 신인임을 말해준다. 천사의 도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언제든지 신인을 찾아와 계약을 하면 된다. 완전 천사를 가지는 순간 누구나 만사형통이다. 기업체와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개인도 가능하다. 완전 천사를 가진 자는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특채된 자문을 할 수 있으니 이런 행운이 어디 있겠는가? 거대 조직인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주요 정책을 수행하려면 부서의 수장이 신인으로부터 완전 천사를 받아 무엇이든 물어보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활용하면 실마리가 풀리게 돼 있다. 완벽한 천사가 하는 일이어서 시행착오는 촌치도 있을 수가 없다. 사법부라 하여 예외가 아니다. 재판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재판관이 판결하기 전에 천사에게 먼저 물어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다. 판결을 앞두고 재판관이 머리를 삶을 필요가 있을까? 변호사도 천사에게 물어보고 소송에 임하면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고 수사기관도 수사를 하거나 범죄 색출을 함에 있어 완전 천사를 도입하게 되면 부산 문현동 금도굴 사건의 진위 여부 등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듯 완전 천사는 그야말로 만능이다. 완전 천사를 거느린 신인은 자신이 최고 영적 존재임을 과학적으로 보여준다. 천사는 어디서 오는 걸까? 백궁에서 온다. 인간은 백궁과 교신이 가능하다. 이의 매개체는 신인이다. 백궁은 인간 세계를 제어하는 컨트롤 타워이다. 완전 천사에도 보듯 앞으로는 영성산업과 함께 4차 산업과 디지털 산업이 주를 이룬다. 이의 부가가치는 크다. 그리고 인간의 복제와 함께 영혼 이전술이 성행하게 될 것이다. 복제만 하면 나이 80세의 육체가 20세의 육체로 바뀐다. 오래 살고 싶으면 그렇게만 하면 된다. 복제는 몰라도 영혼 이전술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오직 허경영만이 할 수 있다. 영성산업은 부르는 게 값이다. 신인의 보유국인 우리나라는 영성산업만으로도 세계적인 부자가 된다. 만약 뉴욕타임즈 등 이름 있는 언론에 완전 천사와 축복 에너지 등이 광고로 실린다고 가정해보자. 어떻게 될까? 완전 천사의 신비함이 외국에 알려지면 세계 굴지의 기업가와 경영자 그리고 지도자 등이 하늘궁을 찾아 줄을 서게 되면 말할 나위가 없다. 이쯤 되면 신인이 거처하는 하늘궁은 영성산업의 메카로서 명성을 떨치게 되면 불을 보듯 뻔하다. 완전 천사는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사상 초유의 원동력이다. 주저할 것 없고 망설일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기 위해선 국가가 나서서 하루속히 신인 허경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를 잘 활용하면 된다. 영성산업이 본격화되면 인류에게 어떤 변화가 올까? 고기를 얻기 위해 가축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채소류와 함께 기계로 배양만 하면 된다. 영성산업이란 말이 나왔으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한규환 전 KBS 연수원장이 정인태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을 인용 말하길 황 원장은 과거 KBS 사회부 기자로 있을 때 여러 차례 하늘궁을 찾아왔다. 그때만 해도 허경영이 사이비 교주가 아닌가 하고 의심에 차 있었다. 그러나 황 원장은
어떤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됐다고나 할까. 따라서 허경영의 영성산업이야말로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원동력이다 라고 했다. 그러고 보면 황 원장이 허경영을 검증한 셈이 아니겠는가. 이와 결부하여 허경영은 말하길 산업화 시대인 1970년대만 해도 천재 한 사람이 인구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유행어처럼 나돌았다. 이제 천재 중의 천재인 허경영이 등장하여 5차 산업 등 영성산업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0만 불이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된다. 그렇게만 되면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 듣고 보니 영성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감이 간다. 신인 허경영의 영성산업이 창출하는 재원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이 산업은 원전의 오염수를 정화한다거나 전자제품의 전자파를 차단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값어치가 가장 큰 것은 완전천사, 즉 대천사의 판매가 아닌가 싶다. 현재 대천사는 하늘궁에서 1억 원에 분양되고 있다. 따라서 70억이 넘는 지구의 인구 중에서 100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약 700만 명이 대천사를 구매한다고 치면 우리나라의 예산보다 많은 700조 원을 벌게 된다. 이 얼마나 나라를 살리는 효자 자산인가. 예, 오늘은 완전 천사 주는 신인 허경영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허경영을 많이 부르면서 복 짓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